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미국의 동맹국 도 감청 드러난 것과 관련해 놀랍지도 않은 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청에 의해 털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 기밀문건에 근거했다고 출처를 밝히면서 해당 기밀문건은 통신신호정보인 시긴트에서 확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긴트는 시그널과 정보를 결합한 용어로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코드네임이고요. 중요한 통신 등의 도청, 감청뿐만 아니라 잡다한 신호를 수집하는 것도 시긴트의 영역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정보당국이 시긴트를 통해 한국의 정보를 수집했고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외부에 공개가 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불법 도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통화나 정보를 빼내서 도둑처럼 몰래 듣는다는 뜻의 도청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과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허가되는 도청도 있습니다. 범죄를 계획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감청이라고 합니다. 합법적 도청이 바로 감청이라는 의미죠. 도청을 영어로 타핑이라고 하고 감청은 영어로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등에서 이 사건을 보도할 때 와이어 타핑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즉 불법 도청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한 셈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과 대다수 언론에서는 감청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불법과 합법이라는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혹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일두법사의 관점에서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로 꼽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70년대 후반 이미 CIA는 청와대를 도청했고 이에 항의하는 중앙정보부장의 모습이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 정보국의 불법 도청은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IA 전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을 폭로했을 당시 미국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한 사실이 밝혀진 게 대표적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도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수십 년간의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해 물리적 수단과 매뉴얼 등이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를 새로 지으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벽을 2중 3중으로 두껍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장소를 버리고 무리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겼으니 보안에 구멍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겠죠. 이 부분은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첩보전에는 우방이 없다. 공조만 있을 뿐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침해하면 적이다는 김병기 의원의 발언에는 적어도 미국의 정보국이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기회만 되면 첩보 활동을 위해 불법 도청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불법 도청에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은 너무나 완벽하게 보안의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은 지적한 것이고, 실제 그러한 지적은 명확한 사실로 증명이 된 셈입니다. 대통령실의 이전이 보안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걱정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까지도 역시 이종섭 청문회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틈, 어차피 이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보안의 구멍이 뚫릴 수 있으니 경호처에서 하는 수준으로 인부들에게 기무사 요원까지 붙여서 감시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한 거죠. 실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보안 진단을 했는지 혹은 요식적으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론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지적대로 대통령실의 보안은 뚫려버린 셈이 되었죠. 대통령실의 도청 시나리오는 대략 3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에서 정보 전문가들의 취재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직접 들었을 가능성, 전화통화의 도청 가능성, 그리고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빼냈을 가능성까지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 직접 들었을 가능성은 모종의 도청 장비가 대통령실에 심어졌고 미군 기지가 대통령실과 거의 벽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미군 기지 안에는 정보 분석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김종대 전 국방위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상기 김병기 신원식 의원 등의 주장대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가능해서 충분히 그런 작업, 이를테면 실내 벽 속에 도청 장치가 심어졌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 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전화 도청의 가능이나 텔레그램 메신저 등의 유출은 도청 방지 장치가 달린 비화폰을 쓴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라고 하죠. 이 NSA에서는 에셜론이라고 하는 종합정보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첩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보 전문가들의 공통적 해석입니다. 일두법사의 판단으로는 이번 정보 유출 문건이 미국 CIA나 NSA 등이 모두 연루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기 3가지 시나리오가 각각의 정보기관이 잘하는 방식으로 모두 연루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미국의 NSA는 2006년부터 일본의 내각, 일본의 은행, 일본의 재무성 등을 상대로 도청을 했다는 미국 정보의 내부 문서를 위키리스크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동맹국의 신뢰관계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항의했고,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미국의 NSA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을 도청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국의 정보국 최고 책임자를 미국으로 파견해서 항의했고, CIA에 기밀을 준 2명의 공무원을 체포 기소했으며 독일 주재 CIA 책임자에 대한 추방 조치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 독일 정보국에서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를 중단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으며, 심지어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따지기까지 했고, 오바마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물론 오바마의 그 약속은 거짓이었고, 미국은 그 이후에도 불법 도청을 하다가 또 발각된 바 있지만 말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또 하나의 불법 도청이 있으니, 이는 미국이 브라질의 지우마 바나 호세피 대통령 및 그 보좌진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을 도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우마 바나 호세피 대통령은 2013년 10월로 예정이 되었던 미국의 국빈 방문 초청을 취소시켰습니다. 그해 미국의 국빈 방문 초청은 브라질 대통령이 유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한 것이죠.
자, 이렇듯 미국의 첩보기관의 동맹국에 대한 무차별 불법 도청은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그 대상이 된 국가들은 모두들 엄중하게 미국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느라 도감청 방어 시스템이 과거보다 허술해졌다는 야당의 논평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다 라고 밝혔습니다. 급하게 용산으로 이전하느라 어떤 공사를 했는지조차 밝혀진 바가 없고 김건희와 가까운 지인관계인 다누림건설 같은 자격이 부실한 업체가 건설 및 인테리어 시공을 했는데 어떻게 더 보안이 탄탄하다고 주장을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죠. 또한 상기 언급한 과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법 도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 단순 사례와 비교할 순 없다. 사실상 각국의 정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쟁의 특수성에 맞춰봐야 하는 점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대단히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 도청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전쟁에는 제3국에 해당되고 미국이야 러시아를 견제하고 국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길게 끌고 있다는 목적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와는 무관한 전쟁입니다. 도리어 러시아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나 통상교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큰 영향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중립을 표방해야 되는데 직접적 무기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요청받고 있고 그것을 고민하는 내용이 미국에 고스란히 도청이 되고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은 모를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 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불법 도청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로의 탄약 지원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혹시 사퇴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불법 도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퉁 빨갱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빨갱이라 할 수 있는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는 국익침해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런 논란을 서둘러 종지부를 찍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번 일이 도리어 양국 정보 공유의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입장을 보면 불법 도청을 당한 것에 대한 불쾌함이나 혹은 이 기회에 안보 점검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입장은 조금도 없고 오직 4월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영향이 생길 것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학교 폭력에 대한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면 주인공인 학폭 피해자 문동은의 엄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해 부모와 합의를 하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편이 되어
도리어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미국의 명백한 불법 도청이 우리 언론이 아닌 외신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리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국익을 해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더 글로리의 문동은의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더 글로리아 드라마에 불과할 뿐이지만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털리고 있는 와중에도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오직 가해국인 미국의 입장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실은 2023년 현재 우리는 과연 주권 국가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고 있네요. 흔히 검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캐비넷 속에 보관된 사건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캐비넷의 위력은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의 10년 전 성접대까지도 꺼내서 날려버린 바 있고요. 윤석열을 찍으면 1년 안에 그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것이다 라는 안철수마저도 윤석열과 서둘러 단일화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무차별 도청은 최고 군 통수권자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캐비넷, 즉 약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도청의 목적 중에서는 캐비넷의 확보도 분명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두법사가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조금만 더 동원하자면 꽃다운 청춘 159명이 도심 한가운데서 압사한 이태원 12구 참사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은폐의 급급한 대화가 만약에 미 정보국에 의해 도청이 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미국과 일본 등의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끔찍한 상상마저 들게 됩니다. 윤석열은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대통령실과 안보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두법사가 통치권자라고 하면 지금처럼 대외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또 그 이유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 같으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불법적 도청을 문제 삼아 중국과 화해를 시도할 만한 명분을 만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은 역시 무리겠죠. 일두법사 가라사대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털렸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리어 문제제기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마저 스스로 헌납하고 있다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가 뽑진 않았지만 0.73%로 잘못 뽑힌 대통령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일두법사 가라사대 3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